국민연금 80만 원, 기초연금 40만 원, 소소한 수입 30만 원. 합치면 150만 원. 70대 부부가 한 달을 삽니다. 적다고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평균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돈으로 정말 살 수 있습니까? 오늘은 감정 빼고 숫자로만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팔지도 겁을 주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현실입니다. 150만 원. 이 숫자가 어디서 오는지부터 볼게요. 서울 외곽에 사시는 박준호 씨, 72세. 아내 김영숙 씨, 70세. 남편분은 젊었을 때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많지 않아요. 아내분은 중간중간 식당 일하시면서 조금 넣으셨어요. 그래서 금액이 더 적어요. 여기에 기초연금이 붙고요. 남편분이 아파트 경비 일을 조금 하세요. 다 합치면요. 딱 150만 원이에요. 이게 이 부부의 한 달 수입 전부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5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안 돼요. 이 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해요. 박준호 씨 부부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국민연금이 두 분 다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부부는요.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한 명뿐이에요. 한쪽은 평생 가정주부였거든요. 그러면 구조가 달라져요. 국민연금 하나에 기초연금 붙고 나머지는 어디선가 만들어야 해요. 일을 해서 벌든지 자녀한테 받든지 저축을 깨든지 같은 150만 원인데 안정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다른 분 얘기도 해볼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이정수 씨 부부. 남편 74세, 아내 71세. 이분들도 한 달 수입이 비슷해요. 근데 구성이 달라요. 남편분이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좀 넉넉한 편이에요. 대신 소득이 있다 보니까 기초연금은 감액이 됐어요. 나머지는 적금 이자로 채우세요. 이분들은 좀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일 안 해도 들어오는 돈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디서 오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나가느냐도 봐야 해요. 박준호 씨 부부는 자가예요. 월세가 없어요. 이정수 씨 부부도 자가예요. 역시 월세 없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월세 사는 부부는 얘기가 달라져요. 매달 월세가 빠지면요. 150만 원이 110만 원이 돼요. 같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정리하면요. 150만 원이라는 숫자. 이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금액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리고 뭐가 빠져나가느냐. 이 구조를 알아야 살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박준호 씨 부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세요. 이정수 씨 부부도 큰 문제 없이 지내고 계세요. 근데 두 분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은데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어쩌나 싶어요. 그 무슨 일이 뭔지 다음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좀 다른 분 얘기를 해볼게요. 인천에 사시는 최영호 씨, 73세. 아내분이랑 둘이 사세요. 이분도 한 달 수입이 150만 원쯤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박준호 씨 부부랑 비슷해요. 근데요. 이분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월세를 내거든요. 작은 빌라에 사시는데 한 달에 35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150만 원에서 35만 원이 빠지잖아요.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15만 원인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아야 해요. 최영호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월세 내고 나면 진짜 빠듯해요. 그래도 어떡해요? 갈 데가 없는데. 원래는 집이 있으셨대요. 작은 아파트요. 근데 몇 년 전에 파셨어요. 아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도와줬거든요. 그때는 나중에 갚는다고 했대요.
근데 사업이 안 됐어요. 지금은 그 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들도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지금 월세로 사시는 거예요. 최영호 씨 부부는요. 매달 이렇게 사세요.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내고, 그러고 나면 진짜 얼마 안 남아요. 식비를 아끼세요. 반찬 가짓수를 줄이셨대요. 병원도 잘 안 가세요. 참을 만하면 참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조사도 거의 안 가세요. 부조 낼 여유가 없으니까요. 친구들 모임도 안 나가시게 됐대요. 나가면 돈이 드니까요.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요. 비교가 되는 분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박준호 씨. 이분도 1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가예요. 아파트가 본인 거예요. 월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이 진짜 150만 원인 거예요. 고스란히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관리비, 공과금 내고 나면 그래도 130만 원 넘게 남아요. 두 분이서 한 달 먹고 살기에 빠듯하긴 해도 버틸만 하대요. 가끔 외식도 하시고요. 동네 경로당에도 가시고요. 소소하게 사람들 만나세요. 같은 150만 원인데 삶의 모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최영호 씨가 잘못한 걸까요? 아들 도와준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맞는 선택 같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요. 집이 없어지니까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집이라는 게요. 노후에는 그냥 재산이 아니에요.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권리예요. 매달 고정으로 빠지는 돈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커요. 최영호 씨가 요즘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그래도 버텨요. 근데 월세가 오르면 어떡하지?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매일 하신대요. 자가가 있는 분들은요. 이 걱정이 없어요. 적어도 잘 때는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월세 사는 분들은요. 여기서 밀려나면 어디로 가지? 이 불안이 항상 있어요. 같은 150만 원인데 마음의 여유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노후에 얼마 있으면 되냐는 질문. 사실 이거 반만 맞는 질문이에요. 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봐야 해요. 집이 있으면 150만 원으로 버틸 수 있어요. 집이 없으면 150만 원으로 버티기 힘들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번엔 식비 얘기를 해볼게요.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나이 들면 많이 안 먹잖아. 식비는 줄겠지. 근데요. 현실은 좀 달라요. 경기도에 사시는 정말순 씨, 71세. 남편분이랑 둘이 사세요. 이분이 한 달 생활비 정리를 해보셨대요.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뭔지 궁금해서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식비가 제일 많았대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먹는다고. 밖에서 사 먹지도 않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정말순 씨 부부는요. 거의 다 집에서 해 드세요. 아침에 밥 차리고, 점심도 집에서 간단히 먹고, 저녁도 직접 하세요.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동네 분식집 가는 정도예요. 근데도 식비가 만만치 않대요. 왜 그런지 하나씩 보셨대요. 쌀 사야죠. 반찬거리 사야죠. 간장, 된장, 기름 같은 것도 사야죠. 과일도 드셔야죠. 나이 드니까 과일이 더 중요하대요. 우유도 드시고, 영양제도 사시고,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요. 근데 다 합치면 꽤 돼요. 정말순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됐어요. 라면 끓여 먹어도 되고, 대충 때워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먹어요. 속이 안 받아요. 몸이 힘들어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오히려 신경 써서 드셔야 해요. 부드러운 거, 소화 잘 되는 거,
영양 있는 거. 그러다 보면 싼 걸로만 못 사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식비를 너무 아끼면요. 다른 데서 돈이 나가요. 어디서 나가냐면요. 병원에서 나가요. 정말순 씨 이웃에 사시는 분이 있대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그분이 식비를 엄청 아끼셨대요. 반찬도 대충 드시고, 고기나 생선은 거의 안 드시고, 돈 아껴야지 하면서요. 근데 어느 날 쓰러지셨대요. 영양 부족이었대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검사하고 치료받고. 그 비용이 얼마였게요? 몇 달 아낀 식비보다 훨씬 많이 나갔대요. 정말순 씨가 그걸 보시고 생각이 바뀌셨대요. 식비는 아끼는 게 아니구나. 이건 건강비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쓸 수도 없어요. 한정된 돈이니까요. 정말순 씨 부부는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셨대요. 마트 할인 시간에 가세요. 저녁 7시 넘으면 반찬이나 고기가 할인하거든요. 제철 과일 위주로 사세요. 제철 아닌 건 비싸니까요. 많이 사서 나눠 얼리세요. 고기 같은 거 세일할 때 사서 소분해 놓으신대요. 동네장도 이용하세요. 마트보다 쌀 때가 있대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줄이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두 사람이 한 달 먹는데 아무리 아껴도 40만 원 밑으로는 힘들대요. 조금 여유 있게 드시려면 50만 원은 필요하대요. 150만 원에서 50만 원이 식비로 나가면요. 100만 원 남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것들 다 해결해야 해요. 정말순 씨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식비 줄여야지 맨날 생각해요. 근데 막상 줄이면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생각을 바꿨어요. 식비는 그냥 고정이다. 이건 안 건드린다. 다른 데서 아껴야지. 여기서 아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정말순 씨가 몇 년 살면서 얻은 결론이래요. 노후의 식비. 생각보다 안 줄어요.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해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앞에서 식비 얘기했잖아요. 매달 나가는 돈이요.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병원비예요. 이건 매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터져요.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씨, 74세. 남편분이랑 둘이 사세요. 이분 부부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로 사셨어요. 빠듯하긴 했지만 그럭저럭 버텼대요. 근데 작년에 일이 생겼어요. 남편분이 쓰러지셨거든요. 뇌경색이었어요. 김순자 씨가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신대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말을 이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얼굴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바로 119 불렀어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갔대요.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으셨대요. 근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입원을 하셨어요. 2주 정도요. 퇴원하고 나서도 재활을 해야 했어요. 팔다리가 좀 불편해지셨거든요. 재활병원에 한 달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도 통원 치료를 하셨어요. 몇 달 동안이요. 그동안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 아세요? 김순자 씨가 나중에 계산해 보셨대요. 본인 부담금만요. 몇백만 원이 나갔대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김순자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돈이 그렇게 없는 줄 몰랐어요. 비상금이라고 조금 모아뒀는데 그게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보험이 있긴 했대요. 근데 다 되는 게 아니더래요. 입원비는 일부 나왔대요. 근데 재활병원은 안 되는 게 많았대요. MRI 찍고 검사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래요. 간병비도 있었어요. 김순자 씨 혼자서 간병을 다 못 하시니까요. 간병인 쓴 날도 있었대요. 그것도 다 본인 돈이에요. 남편분은 지금 많이 좋아지셨대요. 일상생활은 하실 수 있대요. 근데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으시대요. 약을 계속 드셔야 해요.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매달 병원비가 나가요.
예전에는 병원비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고정 지출이 됐어요. 150만 원에서 병원비 빼면 생활비가 더 쪼그라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김순자 씨 부부한테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운이 나빠서? 그건 아니에요. 70대가 되면요. 이런 일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뇌경색, 심장 문제, 암, 낙상사고. 젊을 때는 남의 일 같잖아요. 근데 70대가 되면 내 일이 돼요. 김순자 씨도 그러셨대요. 우리 남편이 건강했어요. 매일 산책도 하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됐어요.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아파요. 그래서요.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병원비가 안 터지면 살 수 있어요. 병원비가 터지면 흔들려요. 근데 70대가 되면요. 병원비가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비상금이 중요한 거예요. 매달 생활비 말고 따로 있어야 하는 돈이요. 김순자 씨가 요즘 주변 분들한테 이런 말씀 하신대요. 제발 비상금 만들어 놔라. 나도 있긴 있었는데 모자랐다. 더 많이 있었으면 덜 힘들었을 거다. 그러시면 다들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그걸 누가 몰라. 근데 그 돈이 어디 있어? 맞아요. 다들 아세요. 근데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김순자 씨 부부는 지금도 150만 원으로 사세요. 근데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분 약값 나가고 병원 다니시는 것도 있고 더 아끼면서 사세요. 외출도 줄이셨대요. 요즘은 그냥 집에 있어요. 나가면 돈 드니까 산책 정도만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병원비. 이게 노후의 가장 큰 변수예요. 매달 나가는 돈은 계산이 돼요. 근데 병원비는 계산이 안 돼요.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얼마가 나갈지도 몰라요. 150만 원으로 버틸 수 있는 부부도요. 병원비 한 번 터지면 흔들려요. 그래서 버틸 수 있다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이번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식비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싼 거 사면 되니까요. 병원비는 안 아프면 안 나가요. 운이 좋으면요. 근데요. 절대 안 줄어드는 돈이 있어요. 고정 지출이에요. 대전에 사시는 이복순 씨, 72세. 남편분이랑 오래된 아파트에 사세요. 자가예요. 월세는 안 내세요. 그러면 좀 여유 있으시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분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월세는 없는데 매달 빠지는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복순 씨가 하나씩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관리비가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라 싸긴 한데 그래도 매달 나가요. 여름에 에어컨 틀면 더 나가고 겨울에 난방하면 더 나가요.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건 기본이에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밥 해 먹으려면 가스 써야죠. 빨래하려면 물 써야죠. 냉장고는 24시간 돌아가죠. 이것도 매달 나가요. 그 다음에 통신비가 있어요. 이복순 씨 부부는 휴대폰이 2대예요. 요즘 휴대폰 없이 못 살잖아요. 병원 예약도 카톡으로 하고, 자녀들 연락도 카톡으로 하고, 은행 일도 앱으로 해야 하고, 그러니까 없앨 수가 없어요. 인터넷도 있어요. TV도 봐야 하니까요. 두 분 다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거든요. TV가 유일한 낙이래요. 이것도 매달 나가요. 그리고요. 보험료가 있어요. 이복순 씨가 이 얘기할 때 좀 복잡해 하시더라고요.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게 매달 빠지거든요. 끊자니 아깝고 내자니 부담되고 젊었을 때 들어놓은 보험이 있대요. 암보험, 실비보험 이런 거요. 근데 나이 드니까 보험료가 올랐대요. 실비보험은 해마다 오르거든요. 그렇다고 끊을 수가 없대요.
이 나이에 새로 들 수도 없고, 아프면 보험이 있어야 그나마 덜 부담되니까요. 그래서 이 돈도 어쩔 수 없이 매달 나가요. 이복순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월급에서 빠지니까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150만 원 들어오면 이것저것 빠지고 나면 진짜 얼마 안 남아요. 크게 쓴 것도 없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고정 지출의 무서운 점이에요.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요. 관리비 얼마, 전기세 얼마, 휴대폰비 얼마. 근데 다 합치면요. 꽤 큰 돈이 돼요. 그리고 이건 절대 안 줄어요. 줄이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에어컨 안 틀면 여름에 쓰러져요. 난방 안 하면 겨울에 병나요. 휴대폰 없애면 세상이랑 단절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돈이에요. 이복순 씨 부부는요. 나름대로 줄이려고 노력하셨대요. 휴대폰 요금제 제일 싼 걸로 바꾸셨대요. 인터넷이랑 TV 묶어서 할인받으셨대요. 전기도 아끼려고 안 쓰는 방 불은 꺼놓으시고, 대기 전력 아끼려고 플러그도 뽑아 놓으신대요. 근데요. 그렇게 해도 크게 안 줄어요. 몇천 원 아끼자고 너무 불편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이 정도는 그냥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50만 원이 들어오면요. 이 고정 지출이 먼저 빠져요. 그러고 나서 남는 돈으로 살아야 해요. 식비 쓰고, 병원비 쓰고, 경조사비 쓰고. 근데 고정 지출이 많으면요. 남는 돈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빠듯해지는 거예요. 이복순 씨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집 있으면 됐지 뭘 걱정하냐고. 근데 집 있어도 나가는 돈이 있어요.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이게 매달 어김없이 나가요. 집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고정 지출은 안 줄어요. 줄이고 싶어도 못 줄여요. 이걸 알고 계셔야 해요. 챕터 6 사람을 만나면 돈은 더 든다. 약 2100자.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지. 안 나가면 돈 안 쓰잖아. 맞아요. 안 나가면 돈 덜 써요. 근데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광주에 사시는 박영자 씨, 73세. 남편분이랑 둘이 사세요. 이분이 한때 그렇게 사셨대요. 돈 아끼려고 밖에 안 나가셨대요. 박영자 씨 부부도 한 달 수입이 빠듯하셨대요. 그래서 아끼려고 하셨어요. 경조사를 안 가셨대요. 부조 내기가 부담되니까요. 친구들 모임도 빠지셨대요. 나가면 밥값이라도 내야 하니까요. 동창회도 안 가셨대요. 회비 내야 하고, 거기서 또 밥 먹고, 이것저것 돈이 드니까요.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 나가셨대요. 처음엔 괜찮았대요. 돈이 좀 아껴지더래요. 한 달, 두 달. 확실히 덜 나갔대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해지더래요. 연락이 안 오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대요. 근데 계속 안 오더래요. 박영자 씨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모임이 있었대요. 근데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걔는 맨날 안 온다고 하니까 이제 안 부른 거야. 나중에 들었대요. 박영자 씨가 그때 많이 서운하셨대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돈이 없어서 못 간 건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나를 빼버리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사실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해요. 모임에 맨날 안 나오는 사람, 경조사에 맨날 안 오는 사람,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 그러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박영자 씨 남편분도 비슷하셨대요. 산악회가 있었대요. 일주일에 한 번 산 가는 모임이요. 근데 회비도 내야 하고
끝나고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그게 부담돼서 안 나가셨대요. 처음엔 다리가 아파서라고 하셨대요. 그 다음엔 바빠서라고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끊겼대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연락도 안 오게 됐대요. 그렇게 1년쯤 지났대요. 박영자 씨 부부가 느낀 게 있대요. 돈은 좀 아꼈어요. 근데 삶이 너무 쪼그라들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갈 데가 없대요. 만날 사람이 없대요. 하루가 너무 길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점심 먹고, 또 TV 보고, 저녁 먹고, 자고. 그게 하루래요. 우리가 왜 사나 싶더라고요. 박영자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대요. 돈이 좀 들어도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경조사도 다시 가시기 시작했대요. 부조는 적게 내시더라도 얼굴은 비추시래요. 친구들 모임도 가끔 나가세요. 매번은 못 가도 두세 달에 한 번은 가세요. 남편분도 산악회 다시 나가세요. 회비가 부담되면 막걸리 자리는 빠지시고 산만 같이 가세요. 그랬더니 달라지더래요. 돈은 좀 더 나가요. 근데 마음이 달라요.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기다려지는 날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박영자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돈이 들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을 안 만나면요. 삶이 너무 좁아져요. 노후에 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도 중요해요. 완전히 끊으면 안 돼요. 적당히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 적당히가 쉽지 않은 거예요. 돈이 빠듯하면요. 150만 원으로 사는 분들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생존은 되는데 삶이 좁아져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다들 비슷한 돈으로 살고 계세요. 한 달에 150만 원 안팎이요. 근데요. 상황이 다 달랐어요. 어떤 분은 그럭저럭 괜찮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너무 힘들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지금은 버티는데 불안하다고 하세요. 같은 돈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공통점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집이 있어요. 월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이 진짜 150만 원인 거예요. 매달 30만 원, 40만 원씩 빠지는 게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커요. 최영호 씨 부부 기억나시죠? 월세 내시는 분이요. 이분은 150만 원 받아도 115만 원으로 사셔야 했어요. 집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큰 병이 없어요. 병원비가 안 터졌어요. 아직까지는요. 김순자 씨 부부 기억나시죠? 남편분이 뇌경색 오신 분이요. 이분은 병원비 한 번 터지니까 다 흔들렸어요. 비상금도 다 썼고, 지금도 매달 병원비가 나가요. 병이 없으면 150만 원으로 버텨요. 병이 오면 150만 원으로 안 돼요. 세 번째, 비상금이 따로 있어요. 매달 쓰는 돈 말고 따로 모아둔 돈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노후에는 예상 못한 일이 생겨요. 갑자기 아프거나, 집 수리해야 하거나, 자녀한테 급하게 돈 줘야 하거나, 이럴 때 비상금이 있으면 버텨요. 없으면 무너져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당장 쓸 돈 말고, 혹시 모를 돈이 따로 있었어요. 정리하면요.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조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해요. 집이 있고, 큰 병이 없고, 비상금이 따로 있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150만 원으로 살기 힘들어져요. 근데요. 여기서 냉정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 세 가지 다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집이 있는 분은 그래도 많으세요.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하신 분들이요. 근데 큰 병이 없을 수 있을까요? 70대가 되면 어디 하나씩 아프기 시작해요. 지금 괜찮아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비상금은요? 은퇴하고 나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모아둔 거 쓰면서 사는 건데 비상금까지 넉넉히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다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만나본 분들 중에요. 세 가지 다 갖춘 분이 계셨어요. 박준호 씨 부부요. 집도 있고, 지금은 건강하시고, 조금이지만 비상금도 있으시대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고 하세요. 근데 이분도 불안하시대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아프면 어떡하나? 비상금이 바닥나면 어떡하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몰라요. 지금 집이 있어도 나중에 병원비 때문에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건강해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비상금이 있어도 한번 큰일 나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노후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70대 되면 다 힘들다는 거잖아. 맞아요. 현실이 쉽지 않아요. 근데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지금 뭘 하느냐예요. 70대가 돼서 수입을 늘리긴 어려워요. 갑자기 연금이 많아지진 않거든요. 일을 더 하기도 쉽지 않고요. 근데요, 구조를 바꾸는 건 가능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150만 원인데 결과가 다르다고요. 그 차이가 뭐였냐면요. 구조였어요. 집이 있느냐? 병원비에 대비가 돼 있느냐? 비상금이 있느냐? 이걸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집을 지키세요. 자가가 있으신 분들, 웬만하면 파시면 안 돼요. 자녀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사업 미천 대달라고 해도, 신중하셔야 해요. 앞에서 최영호 씨 얘기했잖아요. 아들 사업 도와주려고 집 파셨다가, 지금 월세로 사시는 분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때는 아들이 잘 되면 나도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집을 지켰어야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노후의 집은요. 그냥 재산이 아니에요. 매달 월세 안 내도 되는 권리예요. 이걸 지키셔야 해요. 두 번째, 비상금을 따로 만들어 두세요. 매달 쓰는 돈 말고요. 손 안 대는 돈이 있어야 해요. 얼마가 적당하냐고요? 정답은 없어요. 상황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기준을 하나 드리면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 이 정도는 있어야 해요. 150만 원으로 사시는 분이면 적어도 1천만 원 정도는 따로 있어야 뭔가 터졌을 때 버틸 수 있어요. 그 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으시는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이라도요.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없는 것보다 나아요. 세 번째, 건강을 챙기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돈보다 중요해요. 병원비가 왜 무섭냐면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얼마가 나갈지도 몰라요. 근데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줄일 수는 있어요. 정기 검진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적어요. 운동하세요. 매일 30분만 걸으셔도 달라요. 식사 잘 챙기세요. 앞에서 정말순 씨가 뭐라고 하셨죠? 식비는 건강비다. 그 말이 맞아요. 네 번째, 사람을 끊지 마세요. 돈 아끼려고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박영자 씨 기억나시죠? 사람 안 만나니까
삶이 쪼그라들었다고 하신 분이요. 노후에 사람이 없으면요. 정보도 없어져요. 이런 지원금 나왔대. 저기 병원 좋대. 이거 신청하면 돈 나온대. 이런 정보가 다 사람한테서 와요. 그리고요. 힘들 때 기댈 때도 없어져요. 사람을 만나는데 돈이 좀 들어도 이건 아깝지 않은 돈이에요. 마지막으로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세요. 기초연금 받고 계시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 있으시면 주민센터 가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외에도 지원금이 많아요. 난방비 지원, 통신비 감면, 의료비 지원, 이런 거 모르고 안 받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는 해당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물어보세요. 주민센터 가시면 다 알려줘요. 지역마다 다르니까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요. 70대가 돼서 돈을 갑자기 늘리긴 어려워요. 근데 구조를 바꾸는 건 가능해요. 집을 지키고, 비상금을 만들고, 건강을 챙기고, 사람을 끊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이렇게 하면요. 같은 150만 원이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달라져요. 지금 준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5년 뒤, 10년 뒤가 완전히 달라요. 그게 현실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70대 부부, 월 150만 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그때그때 다르다예요. 집이 있으면 버텨요. 없으면 힘들어요. 건강하면 버텨요. 아프면 흔들려요. 비상금이 있으면 버텨요. 없으면 무너져요. 같은 150만 원인데 상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오늘 만나본 분들 다들 열심히 사셨어요. 젊을 때 일하고 가족 챙기고 나름대로 준비도 하셨어요. 근데 노후가 되니까 생각보다 빠듯하더래요. 예상 못한 일도 생기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도요. 다들 버티고 계세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노후는 매달이 아니에요. 한 번의 변수에서 결정돼요. 갑자기 아플 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그때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노후의 질을 결정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 해요. 지금이 제일 빠르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께 공유해 주세요. 혼자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만 이런가 하시는 분들이요. 아니에요. 다들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알고 같이 준비하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